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Erasing Bill Ladies Limitations in Search of Flash Cache Offline Optimality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을 사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어떤 플래시 캐시에 대한 걸 개발을 할 때 이 플래시 캐시가 낼 수 있는 옵티멀한 성능 베이스라인은 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플래시 캐시에 대한 것들 좀 살펴보고 있고 이런 주제들을 많이 들고 왔었어서 이제 플래시 캐시에 대한 설명은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시 캐시는 이 플래시 디바이스를 좀 더 느린 디바이스인 뭐 HDD와 같은 디바이스의 캐싱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기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설명을 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자주 나오게 될 텐데요. 이 컨테이너라는 거는 이제 플래시 디바이스 내부에서 이제 이레이즈 그룹 유닛이 있는데 그거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RHR은 read ratio를 나타내게 되고요. EPBPD라는 거는 erase per block per day를 나타내는 말인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erase가 얼만큼 발생했느냐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래시 캐시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연구로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뭐 이 논문이 나왔을 때 가장 최신 연구가 이제 RLPQ랑 페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플래시 캐시에서 리플레이스먼트 솔루션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사용을 하게 되면서 히스토리컬한 정보를 갖고 알고리즘들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히스토리컬한 정보를 갖고 미래를 예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옵티멀한 성능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티멀한 기준, 베이스라인으로 빌 레이디스 민 알고리즘이란 걸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 알고리즘이 이제 오프라인 옵티마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민 알고리즘의 사실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점은 다음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X축은 EPBPD 그러니까 이레이즈가 얼만큼 발생했냐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세로축은 이제 read ratio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의 위치에 있을수록 이제 이레이즈가 덜 발생했다. 그러니까 좋은 거고요. 위로 갈수록 read hit이 많이 발생했다. read ratio가 높다. 그러니까 좋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로 갈수록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제 색깔이 채워져 있는 걸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캐시 사이즈가 작을 때 1%를 갖고 있을 때 1%의 기준은 워킹 셋 사이즈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색깔이 비어 있는 게 이제 캐시 사이즈가 클 때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LRU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알고리즘이 되겠고 페니어랑 RFPQ 이게 앞서 얘기한 state of the art 기법이 되겠고 이 민이 그 옵티멀을 제공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옵티마이즈드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법이 되겠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색깔 칠해진 거를 봤을 때 이 분홍색 동그라미가 민이 되겠고 또 비어 있는 거를 봤을 때 분홍색 동그라미가 민이 되겠는데 이제 민이 다른 기법들에 비해서 가장 높은 리드 레이시오를 보이고 있고 이제 EPPD도 어느 정도 낮은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때 문제점은 뭐냐면 이 민 알고리즘 자체가 애초에 이레이즈를 고려하지 않고 고안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드 hit에서는 어느 정도 옵티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레이즈에서는 옵티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게 본 논문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주장한 기법은 위드 hit은 이제 민과 어느 정도 견줄 만한 위드 기준을 제공하면서 이제 이레이즈도 훨씬 더 적은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이런 이레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컨테이너를 고려를 하는 건데요. 뭐 제일 뭐 간단한 걸로는 이제 비슷한 라이프 익스펙테이션 그러니까 저장되는 캐싱되는 데이터가 비슷한 시기에 죽는 친구들을 같은 컨테이너에 묶어서 저장을 하게 된다면 이레이스를 줄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기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 알고리즘에서 좀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거의 제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 알고리즘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 만약에 캐시가 비어 있다면 그 캐시의 데이터를 캐싱하면 되겠고요. 이 캐시가 가득 차 있을 때는 그 해당 그 데이터를 캐싱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빅션, 리플레이스먼트를 수행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리플레이스먼트의 대상을 현재 캐시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 미래에 액세스될 친구, 가장 먼 미래에 레퍼런스 되는 친구를 대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오프라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런 기법을 활용하게 된다면 아마도 이제 최적의 위드 레이시오는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은 이제 싱글 레벨 오브 캐싱 하이라키인데요. 이거는 이제 액세스되는 데이터들은 반드시 이 캐싱 디바이스에 캐싱 되어야 된다, 인서트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고안된 알고리즘이 이제 민 알고리즘입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두 칸의 이제 캐시 블럭이 있고 다음과 같은 시퀀스로 액세스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먼저 A는 캐싱이 될 거고요. B도 캐싱이 되겠죠. 이제 C가 들어올 때 이빅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A, B 중에서 누구를 내보내게 되냐면 이 A, B 중에서 가장 먼 미래에 액세스될 친구를 내보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C 다음에 A가 액세스되고 그 다음에 B가 액세스되니까 이제 B가 더 먼 미래에 액세스가 될 거고 그럼 B를 이빅션 대상으로 삼아서 내보내고 C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D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A, C 중에서 C를 선택하게 되겠죠. 아, 그 다음에 A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A니까 A는 hit이 나고 B가 들어올 때 이제 C를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D가 들어올 때도 B를 선택해서 이제 이빅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 A가 들어올 때 A는 hit이 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A, B를 그냥 뭐 리플레이스먼트 하지 않고 그냥 캐시에 그대로 둔다면은 보시면은 A, B, C에서 미스가 날 거고 A, B에서 또 히트가 날 거고 D에서 미스가 날 거고 그러니까 히트 레이시오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라이시 굉장히 크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민 알고리즘은 히트 레이시오에서는 어느 정도 옵티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레이즈에서는 옵티멀한 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가 이제 문제 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오프라인 OTR은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고려를 하면서 알고리즘을 고안을 했는데요. 리드 레이시오를 고려하고 그리고 이레이즈의 횟수도 고려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건데 이제 플래시 유세이지 이펙티브니스라고 이 리드잇과 이 이레이즈의 관계는 사실 서로 상충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리드잇을 더 성취하고 싶으면은 이레이즈를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되고 이레이즈를 좀 덜 하고 싶으면은 리드잇을 좀 희생해야 되는 서로 상충되는 관계인데 이 둘 관계 사이에서 적절한 밸런스를 찾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웨이티드 FUE를 본 논문에서는 고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웨이티드 FUE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서 계산해 낼 수 있는데 이게 크게 복잡하지 않고요. 이 알파가 바로 웨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텀이 위드잇에 대한 정보가 되겠고 뒤에 있는 텀이 이제 이레이즈에 대한 정보가 되겠는데 알파 값이 커지게 된다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위드잇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고려를 하겠다가 되겠고 알파가 작게 되면은 이제 뒤에 있는 텀을 더 많이 고려하는 거니까 리드잇보다 이레이즈를 좀 더 중점적으로 고려를 하겠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컨테이너에 대한 그 고려는 조금 배제한 상태에서 어떤 옵티멀한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브젝티브는 이제 맥시멀한 RHR을 성취해내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목적은 얘기했듯이 이제 그 이레이즈는 최대한 덜 고려해도 되니까 일단 최대한 맥시멈하게 RHR을 성취해 보자라는 게 목적이 되겠고 그 목적에 대한 이제 그 기법이 이제 민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민 알고리즘의 문제점이 있었죠. 그러한 문제점들을 좀 더 개선을 한 버전이 이제 M 플러스가 되겠는데요. 이제 뭐가 개선됐는지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은 이제 캐시 블럭이 세 칸이 있고 똑같은 시퀀스로 이제 들어온다고 했을 때 ABC가 먼저 캐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B는 히트가 날 거고요. 이제 D가 들어갈 차례인데 사실 그 원래 민 알고리즘에 의해서는 이 C가 2빅트가 되고 D가 들어가겠죠. 근데 사실 여기에 D를 캐싱한다고 해서 이 D가 쓸모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시퀀스에 의해서 이제 이 D는 액세스 되기 전에 2빅트 돼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D는 라이즈는 발생시키지만 히트레이트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웨이스티드 캐시 라이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웨이스티드 캐시 라이트를 판별해내서 이 친구들을 애초에 캐시에 인서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않도록 하는 기법을 추가한 게 바로 M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이레이즈 안에서 최대의 RHR을 그 성취해내는 건데요. 이거를 성취해내는 기법은 이제 M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T는 앞에서 봤던 뭐 M 플러스와 어느 정도 조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전제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레이즈가 어느 정도 스레시홀드 T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최대의 리드 히트 레이시오를 달성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달성하는 기법은 이 reuse count를 아이덴티파이 해내는 겁니다. 이 reuse count는 어떤 데이터를 내가 캐싱을 했을 때 그 데이터가 이빅트 되기 전에 몇 번 리유즈 되는가를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레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이 리유즈 카운트 기준을 잘 정해서 이 리유즈 카운트보다 적게 액세스된 친구들은 애초에 캐시로 인서트를 안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예시로 들자면은 리유즈 카운트 기준을 뭐 2로 두게 된다면은 그 데이터를 인서트 했을 때 최소 두 번은 액세스 되고 이빅트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 리즈 카운트 기준을 1로 잡게 된다면은 최소 한 번은 액세스 되어 이 친구를 캐시에 넣어주겠다라고 기준을 잡게 되는 거니까 M 플러스랑 동일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이제 WFUE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MT랑 좀 더 비슷한데 MT는 그 이레이즈에 대한 스레숄드가 존재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이레이즈랑 리드의 밸런스를 찾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제한은 없고 적절히 그 리유즈 카운트 이 n을 잘 조정을 해서 이제 둘 간의 밸런스 적절한 그 값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제 밸런스를 찾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서 얘기한 기법들에 이제 컨테이너를 고려한 기법들을 추가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해볼 텐데요. 먼저 이 캐시한 데이터를 어떻게 플레이스먼트 할지는 이제 컨테이너를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단순히 FTL을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FTL이 이제 알아서 플레이스먼트를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이제 FTL 입장에서 GC를 돌 때 어떤 데이터들이 밸리디한 데이터들인지 알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이제 커핑 포워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핑 포워드 프로블럼은 이제 민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쓸모없는 데이터인데 FTL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그거를 커핑을 하면서 생기는 오버헤드가 되겠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트림 명령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커피 포워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웨이스티드 커피 포워드를 찾아냈는데 이 웨이스티드 커피 포워드는 앞서 얘기한 그 웨이스티드 캐시라이트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커피 포워드를 했을 때 얘가 액세스가 안 되면은 그냥 웨이스티드 커피 포워드라고 정의를 하고 이 친구들을 애초에 인서트를 하지 않도록 커피 포워드 하지 않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고려를 해보자면은 이제 익스파이션 타임으로 해당 블럭들을 잘 묶어서 이제 비슷한 익스파이션 타임을 갖고 있는 친구들끼리 한 컨테이너에 담게 된다면은 커피 포워드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한 기법들을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왼쪽이 그 컨테이너의 특징을 바탕으로 옵티마이즈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버전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M이 기존의 민 알고리즘 기법이고 M 플러스는 앞서 설명했듯이 이제 웨이스티드 캐시라이즈 제거한 기법, 그리고 MT는
reuse count를 이용을 해서 특정 erase threshold를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는 기법, 그리고 mn은 이제 reuse와 erase 간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n 플러스 mt, n, n에 대해서 이제 컨테이너 기법을 추가한 버전이 이제 C가 되겠고, 이 mt가 ct가 되겠고, mn은 c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먼저 실험 환경부터 살펴보자면은 이 플래시 이레이저 유닛은 2MB가 되겠고, D램 캐시를 이제 상위 레이어의 캐시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D램 캐시의 크기는 플래시 캐시 사이즈의 5%로 잡혀 있고, 이 D램 캐시의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선 민을 쓰고 온라인에서는 LRU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플래시 캐시의 사이즈는 워킹셋 사이즈의 일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고정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크기를 정했는데 1%에서 10%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그 컨피규레이션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벌추얼 머신 같은 경우에 4개의 벌추얼 머신을 사용했는데 이 각각이 4개의 코어와 128GB의 D램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스는 3가지 레포에서 34개의 트레이스를 가져왔는데, 레포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이 트레이스들의 워킹셋은 최소 32GB가 되는 워킹셋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캐싱 휴리스틱 같은 경우에는 풀 시스템 캐시 시뮬레이터에 C++ 코드 3,900줄을 넣어서 구현을 했다고 하고, 이 캐시 시뮬레이터는 그 마이크론의 MLC 플래시 스페시피케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목적인 이제 RHR을 최대화하는 목적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캐시 사이즈를 증가를 시키면서 이제 리드 레이쇼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라이트 이레이스의 양이 얼만큼 바뀌는지를 보게 된 결과고요. 그래서 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서 이 왼쪽에 있는 3개가 온라인 알고리즘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3개가 오프라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L이 LRU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 되겠고, 이 R 플러스가 RRPQ, 그 스테이트 오버티 그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 P가 패니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당연히 이 앞에 있는 온라인 친구들은 히스토리컬한 정보만 갖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뒤에 오프라인보다는 더 낮은 성능을 보이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오프라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셋 다 그 옵티멀한 리드 레이시오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리드 레이시오를 제공을 하면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적은 이레이즈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n보다는 n 플러스에서 웨이스드 캐시 라이트 제거했기 때문에 이레이즈가 적어지게 될 거고요. 이 n 플러스에서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추가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C에서 더 적은 이레이즈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을 제시했는데 이 기법들이 각각이 이레이스를 지우는데 얼만큼 기여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100%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민 알고리즘을 수행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레이스의 양이 100%라고 기준을 둔 겁니다. 그래서 그 100%에서 각각의 기법들을 추가를 했을 때 줄어드는 이레이즈 양을 퍼센트 비율로 나타내게 된 거고요. 어,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이 R1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냐면은 이제 그 웨이스티드 캐시 라이트를 제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시에 어떤 데이터를 인서트 했을 때 그 데이터가 다시 액세스되지 않고 이빅트 된다면 그 친구를 애초에 인서트하지 않겠다. 그 기법이 R1이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캐시 사이즈가 작아지게 된다면 적은 캐시 공간 안에서 여러 데이터들이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웨이스티드 캐시 라이트를 적는 것에 대한 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 빨간색 중간에 있는 부분이 트림으로 인해서 줄이게 되는 양이 되겠는데요. 이제 캐시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그 캐시 안에 인밸리드한 데이터들이 더 많이 들어있게 될 거고, 이제 캐시 사이즈가 커질수록 트림이 줄일 수 있는 이레이즈의 양도 굉장히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FR, 이 아래 보이는 CFR이 이제 커피 포워드, 그 웨이스티드 커피 포워드를 줄이면서 얻게 된 이점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 부분이 이제 컨테이너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그, 그 해당 블럭의 라이프 타임 스탬프를 고려를 해서 비슷한 친구들끼리 컨테이너 안에 같이 두는 그 기법을 적용했을 때 줄일 수 있는 이레이즈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 CFR이나 E처럼 뭐 좀 더 진보된 복잡한 알고리즘들보다 되게 기본적이고 원시적인 알고리즘들이 더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목적 두 번째랑 목적 세 번째, 그러니까 제한된 어, 이레이저 안에서 최대의 리드잇을 성취내는 법, 그리고 둘 사이 간의 이제 밸런스를 찾는 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브젝티브 2에 대한 실험 결과가 되겠는데요. 조금 복잡해 보이자면 설명을 해드리면은 오른쪽 끝에 이 두 부분 n 플러스 c, 이게 이제 기존에 그냥 어떠한 제한 없이 수행했을 때 결과입니다. 그래서 n 플러스 c로 먼저 수행을 하게 된다면은 이레이즈가 얼만큼 발생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을 텐데요. 그 발생하는 이레이즈의 75%만의 제한으로 뒀을 때, 그러니까 전체 총 발생하는 이레이즈를 100이라고 뒀을 때 75%만 허용하겠다라는 제한을 줬을 때, 그리고 50%로 낮췄을 때, 25%로 낮췄을 때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각 이렇게 묶음들을 봤을 때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이레이즈에 대한 제한이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래서 보시면은, 네, 그래서 그 이레이즈의 제한이 더 심해질수록 자연스럽게 위드잇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위드잇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위드잇을 희생하면서 오른쪽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이 이레이즈가 발생하는 거를 세이브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보시면은 이제 이 M보다 C가 더 좋은 이레이즈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이레이저 아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브젝티브 세 번째에 대한 실험 결과가 되겠는데요. 이제 그 이 WFUE, 그러니까 알파 값이 0.2, 알파 값이 작다는 거는 이제 좀 더 이레이즈의 웨이티드를 많이 두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알파 값이 0.8 더 크다는 거는 이제 위드 힛에 좀 더 웨이트를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색은 앞서 본 예시랑 똑같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한 묶음을 봤을 때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이레이즈가 제한이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레이즈 제한이 좀 적은 상태인데, 이제 이 이레이즈에 대한 웨이트들을 높게 준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레이즈 제한이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WFU의 값이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레이즈가 많이 제한되고 있으니까 이레이즈를 많이 고려하는 게 좀 더 밸런스 있는 성능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레이즈 말고 위드잇을 많이 고려를 하겠다는 뜻인 거고, 이 경우에는 이레이즈가 덜 제한받고 있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더 좋은 WFUE 값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제 오프라인 컴파운드 오브젝트 캐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프라인 옵티멀 알고리즘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그 다양한 범위의 트레이스를 활용해서 실험을 진행했고, 그를 통해서 프랙티컬한 어퍼 바운드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